2026년 1월 14일 오전 10시 18분 기준 비트코인이 원화 가격 1억 4천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달러로는 약 95,500달러이고 김프는 보통 코인 쪽에 거품이 많이 꼈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는 오히려 달러보다 원화 가격이 낮은 역프가 낀 상황입니다. 한동안 계속 빌빌거리다가 최근 며칠 꿈틀꿈틀 하더니 어젯밤을 기점으로 확 올라주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이 기세를 이어 쭉 상승해서 탈 패턴으로 진입하여 2026년을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조정을 맞아 장기 하락장으로 이어질까요?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패턴을 공부해온 저의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MG 파이어족입니다. 저는 매일 투자일지를 작성하는데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게 꿈틀대더니 오늘 새벽에 단기 박스권을 깨고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지지부진한 횡보를 끝내고 상승장에 돌입하는 것일까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 비트코인이 단기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등 괴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예측 되지 않긴 합니다. 때문에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이 아닌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현재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구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탈 패턴인지 시즌 종료인지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단기 박스권을 깼지만 여전히 시즌 종료일 수도 있는 이유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초단기적으로는 기존 박스권을 깬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넓게 보면 현재는 85,000달러에서 96,000달러 사이에 단기적 박스권 상단에 걸쳐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형성됐던 박스권 하단과 겹치는 부근이고요. 때문에 이 부근에서 단기적 저항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부터 이 저항 부근을 뚫지 못하며 시즌 종료의 염려를 키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도 96,000달러를 터치하고 조정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중기적 박스권 상단에 있으며 작년 이맘때쯤 박스권 하단 부근이기 때문에 재수 없다면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다시 고꾸라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둘째로 이번 박스권을 혹시나 뚫더라도 또 하나의 거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바로 10만 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는 60주 이평선입니다. 지난 사이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클 상승기 동안 단 한 번도 6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적이 없다가 저 60주 이평선이 깨지면서 시즌 종료가 되고 바닥을 찍은 후 새로운 시즌이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뚫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사이클 역시 그랬죠. 60주 이평선을 한 번 뚫고 올라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뚫고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즌 종료에 딱 맞는 타이밍에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10만 달러 부근의 60주 이평선은 또한 아까 말씀드린 24년 말, 25년 초에 형성했던 박스권 상단과 겹치는 부근입니다. 혹여 96,000달러 박스권 상단을 깨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0만 달러 부근 전후에서 또다시 강한 저항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6,000달러대 저항은 몇 달 내에 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저 10만 달러대 저항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만 달러대 부근을 깨고 11만 달러 이상으로 안착하게 된다면 시즌 종료의 가능성보단 탈 패턴의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깨지 못한다면 시즌 종료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폭락장을 기다리며 저점 매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비트코인이 급등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중단기적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단기 급등한 것으로 탈 패턴이다 하고 막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비트코인 탈 패턴의 가능성을 여전히 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0월 고점 이후 3개월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트리거는 없습니다. 2017년 박상기에 난
ICO 거품 붕괴, 2021년 테이퍼링과 급격한 금리 인상, 이것과 같이 경제 상황에 쇼크를 주는 트리거적인 상황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26년 나스닥 급등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죠. 물론 모두가 오른다고 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현재 타이밍이 이미 시즌 종료 타이밍 이후라는 게 변수입니다. 원래 시즌 종료된 직후에는 아주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안 좋거든요. 시즌 종료를 야기할 법한 강력한 트리거라면 정체를 드러내고도 남았어야겠지만 25년 10월 6일 고점 이후 3개월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무런 실체가 없죠. AI 거품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잠잠해진 느낌이고요. 이전 사이클들과 비교하면 패닉셀을 할 정도로 강력한 하락세에 대한 공포보다는 시즌 종료 시기에 맞춰 급락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학습 효과로서 느끼는 공포가 더 크다는 느낌입니다. 둘째로 이전과 다르게 기관 매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전까지 비트코인은 고래들 중심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시장 파이가 작으니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가 쉬웠겠죠. 하지만 현물 ETF가 상장된 이후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엄청나게 늘었고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이전 사이클들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10% 오르고 10% 떨어지고 이런 건 정말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한 3% 정도의 변동성만 보여줘도 심리가 흔들흔들 거릴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이퀄 주식 레버리지를 뛰어넘는 변동성의 대명사였다면 요즘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미국 주식이 아직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을 아예 별개의 종목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예전부터 나스닥과 어느 정도는 커플링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투자란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으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상승하게 되고 시장에 돈이 없으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쪽도 못 쓰게 되는 거죠. 물론 호재, 악재에 따라 개별주는 상승과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대세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돈의 유동성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먼저 2017년 불장 시즌 종료 당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은근히 미국 지수와 커플링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시장 규모와 역사에서 오는 신뢰감 차이로 변동성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큰 틀에서 상승 하락 추세는 비슷했죠.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에 최고점을 찍고 2018년 1월에 시즌 종료가 되어 2018년 12월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QQQ의 경우 2018년 1월에 고점을 찍고 급락했다가 3월쯤 반등을 했습니다. 마침 비트코인도 3월에 반등이 나왔으나 반등폭은 미미했죠. 나스닥은 결국 다시 상승하긴 했으나 2018년 12월에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최저점을 찍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미국 우량 기술주에 기반한 훨씬 안정적인 자산이라 하방이 탄탄하고 다시 상승해줘야 할 때 바로바로 상승을 해주는 반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신뢰가 낮은 종목이라 상승 저항이 강하고 하방 지지가 약해 하락할 때 더 크게 하락하고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래프 모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얼추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내리는 비슷한 시기에 상승하고 하락함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21년 불장 시즌 종료 당시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1년 11월에 고점을 찍은 후 시즌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11월에서 23년 1월에 최저점을 찍었죠. 나스닥 역시 21년 12월쯤 고점을 찍은 후 쭉 하락하다가 22년 12월에서 23년 1월쯤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둘 다 사이좋게 손잡고 반등했죠. 상대적으로 가볍고 민감한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빠르게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저 당시에도 장기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기관들의 ETF 매수가 시작된 이번 사이클은 말할 것도 없겠죠. 25년 이번 사이클의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25년 10월에 최고점을 찍은 뒤 마치 시즌 종료인 듯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죠. 반면 나스닥은 역시 25년 10월이 고점이긴 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고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로 인해 급락이 나오면 나스닥도 어느 정도는 중기적 하락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 여력 핑계가 있을 때 비트코인은 데드캣 수준으로 반등하는 반면 나스닥은
하락은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같이 하락세를 이어가게 됐었죠. 하지만 이번엔 비트코인만 유의미한 하락이 있었고 나스닥은 고점 부근에서 횡보할 뿐입니다. 이는 아직 상승 동력이 남아있으며 비트코인의 하락은 사이클로 인한 시즌 종료를 두려워하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으로 중기적 하락을 맞았다고 봐도 얼추 아다리가 맞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많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이전 시즌 종료 경험으로 인해 워낙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어서 이번 사이클에선 무조건 털고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보였었죠. 넷째, 에브리띵 랠리와 IPO 붐이 없었습니다. 투자 시장이 투기 시장화되면 무조건 거품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자금은 현재의 사실보단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자라며 거기서 더욱 거품이 끼면 상상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마냥 미래에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허상이 생겨나며 현재는 가치가 없지만 미래에 대한 상상만 갖고 있는 속칭 잡종목에까지 자금이 흘러가게 되죠. 대형주와는 다르게 잡주라고 불리는 중소형주들은 조금만 자본이 들어와도 주가가 몇 배씩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세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 장세였으며 잡주는커녕 주도 섹터가 아닌 대형 가치주들은 여전히 뜨거운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띵 랠리가 시작되면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바로 IPO 붐인데요. 넘쳐나는 자금이 중소형주를 넘어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도 흘러가게 되는 거죠. 상장을 기다리던 기업들은 자금이 넘쳐나는 그 시기에 이때다 하고 우후죽순 상장하고 공모주 사면 돈 번다 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에브리띵 랠리가 없는 하락장들은 대부분 중단기적인 하락장이었고 대부분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인계의 중소형주, 잡주라고 할 수 있는 알트코인 역시 상승은커녕 오히려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에브리띵 랠리가 언제 올까? 만약 코인이든 주식이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시즌 종료가 아니라면 올해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SCHD 최근 상승률을 볼 수 있습니다. 랠리는 보통 주도 섹터, 성장주, 가치주, 나머지 순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가치주는 대부분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다가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것들을 빠르게 올리며 성장주의 상승률을 따라잡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횡보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으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SCHD가 최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무려 6.51%나 되는 것이죠. 반면 동일 기간 QQQ와 VOO는 모두 4% 후반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당연히 성장주인 QQQ가 가장 높아야 하고 가치주 중에서도 배당 성장 지향을 보이는 SCHD가 제일 낮아야 하는데요. 현재 상승률은 SCHD, VOO, QQQ 순으로 오히려 역전한 상황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며 가치주로 자금이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어떠한 트리거적인 사건이 발생해 시장 분위기가 일거에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고 결국 베팅을 해야 하니 알 수 없다면 확률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높은 확률을 선택했다고 해서 낮은 확률이 걸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투자는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니까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하면 벌었다 잃었다를 반복하며 결국 자산은 우상향을 할 것이고 그 반대로 하면 우하향을 하게 되겠죠. 저는 확률에 기반한 기대 수익을 계산해보고 벌튼 잃든 플러스가 나오는 선택지를 계속해서 골라갈 뿐입니다. 다섯째로, 사실 저번 사이클부터 탈 패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역대 사이클은 전형적인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먼 민스키 모델입니다. 저점에서 1차 상승이 나온 후 조정, 그 이후 훨씬 더 급격한 2차 상승이 나온 후 시즌 종료, 시즌 종료 아닌 척 하면서 데드캣이 나왔다가 바닥 뚫고 내려감,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이건 첫 번째 불장 시즌 당시의 그래프입니다. 비슷하죠? 이건 두 번째 불장 시즌 당시의 그래프입니다. 역시 비슷하죠? 그런데 세 번째 불장 시즌부터 이 모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해당 시즌은 고점이 21년 4월과 11월에 두 번 오는데요. 원래 하이먼 민스키 모델대로라면, 그리고 기존 패턴대로라면 21년 4월 이후 하락은 페이크 하락, 그리고 2차 상승 때 1차 상승보다 훨씬 큰 폭등이 나와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1차 상승 때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만 보여주고 시즌이 종료되어 버렸죠. 이때부터 1차 상승, 2차 대폭등 패턴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상승을 못해주고 비트코인이 하락해버려서 사람들은 탈 패턴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탈출 못하고 물려서 다시 한번 큰 고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네 번째 시즌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하이먼 민스키 모델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형적인 계단식 우상향하는 안정자산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나스닥의 상승 그래프와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제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마이너한 소규모 투기 자산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성숙한 시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언제까지나 4년 주기 딱딱 맞춰가면서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그려나가면 그거야말로 개꿀 투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할 당시 분명 지금은 무시당하는 비트코인이 언젠간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시기를 원화 기준 1억에서 3억 정도로 보았었습니다. 사실 요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한 번 더 사이클대로 움직여주면 제가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이번엔 사이클대로 움직여주길 바란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이먼 민스키 모델 형태와 기존 패턴을 무시하며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을 보니 이제 슬슬 성숙기 시장으로 진입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로 제 투자 시뮬레이션 결과 비트코인 개수를 시장에 계속 뺏기는 추세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단타 매매법으로 투자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장일 경우엔 아무래도 고래와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저의 비트코인 수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반면 비트코인이 상승장일 경우엔 고래와 기관들이 물량을 뺏어가기 때문에 저의 비트코인 수량이 계속 감소하죠. 해당 이미지는 실제로 저의 단타 매매법으로 인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최고점 부근이었던 25년 11월에 비트코인 개수가 초기 투자 수량 대비 140.31%로 최저치를 찍은 이후 시즌 종료 공포로 인한 하락장이 이어지며 25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180%까지 비트코인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물량이 다시 167%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즉 이 구간에서 기관들이 매수해서 개인 물량들을 뺏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만 뺏어가고 다시 던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 추세적으로는 계속 물량을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게 2022년 중순부터이기 때문에 시즌 종료 직후의 데이터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떤 패턴을 보여줄지는 확언하기 어렵네요. 이번에 확실히 데이터를 쌓은 후 보강을 해보겠습니다. 2026년은 특히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투기 자산으로 남을 것인지 당당하게 제도권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지는 올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여기선 각자의 계산에 의한 확률 그리고 감에 의한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만약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신다면 비트코인이 60주 이평선 부근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10만 달러 전후를 터치하려 할 때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한 후 폭락장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반면 탈패턴이고 26년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고 버티면 되겠습니다. 탈패턴일지 시즌 종료일지 도저히 모르겠다, 확률이 반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반은 10만 달러 부근에 도달하면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가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단 일부 단타 매매를 하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상승장에 돌입하면 비트코인 개수를 까먹는 대신 어느 정도 상승분을 따라갈 것이며 비트코인이 하락장을 이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을 얻어맞는 대신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 다음 상승장 때 더 이득을 볼 것입니다. 현재는 단타 수량이 홀딩 수량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나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비중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제 포지션과 함께 다시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간단한 세 줄 요약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차트상으로는 시즌 종료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여러가지 사유들로 비트코인이 더 이상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고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팔 거면 10만 달러 부근이 오면 전체 매도를 하든 절반만 매도를 하든 홀딩을 하든 각자 판단에 맞춰 하면 되겠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실컷 분석하고 떠들긴 했지만 저는 투자 고수도 아니고 부자는 당연히 아니며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30대 중반의 4억 파이어족일 뿐입니다. 제가 투자 고수의 부자의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4억이 아니라 최소 몇십억은 있었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인데 투자로 돈 좀 벌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본 사람일 뿐입니다. 수십억 자산가분들도 시장 예측을 틀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작 5억도 없는 제가 얼마나 잘 맞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35살에 4억 정도 자산 일군 놈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혹여나 얻어갈 것만 쏙쏙 빼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참 싫긴 하지만 또 투자라는 게 시간이 흘러야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니 참 아리까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친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타오르네.